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대구.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제 야구 그리고 이제 아라비제를 좀 영입하며 알찬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고, 그리고 김판곤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뭐 영입도 괜찮게 했고, 그리고 이제 감독도 좀 새로 부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잘 꾸린 지금 울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뭐 루빅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탈로 그리고 카이오를 영입하며 용병 선수들을 보강했고,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이제 벨톨라를 떠나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좀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회색돼지님 구독 12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색돼지님 이제 1년째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HAM2308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8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회색돼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색돼지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다른 거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조합 뭐 맞추셨나요?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 방송 전에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올린 거를 좀 보시면은 좀 아시겠지만, 뭐 이제 해외 축구 이제 후로닝원 승이랑 이제 뭐 블랙번 승이 좀 적중되면서 뭐 주조합이 적중됐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갑작스럽게 떠난 후 이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러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일단 뭐 울산의 가장 뭐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전북과 제주 상대로 원정에서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공격에서 힘을 못 쓴 채 계속 좀 무기력하게 좀 지고 말았죠. 네. 자, 그리고 대구 역시 지금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으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격이 단조로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쉽게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지금 뭐 대구도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좀 경기력을 좀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뭐 좀 최하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대구가 주도권을 가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울산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런 약간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제 대구 상대로 울산이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울산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김판구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모두 이제 울산이 대구 상대로 좀 이겼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또 보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홈 성적만 봤을 때 이제 울산이 좀 홈에서 이제 대구 상대로 현재 좀 7연승 중에 있을 정도로 특히 홈 울산을 대구 상대로 굉장히 좀 많이 강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일단 지금 대구가 너무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좀 변화가 좀 있고, 그리고 홈에서 대구 상대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대 인천. 자,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남태희 선수가 이제 요코마리에서 이적을 해 이제 좀 제주로 오게 되면서 큰 영입을 좀 성공시켰지만, 이제 연재훈 선수가 떠난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준 결장자들이 좀 많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무런 좀 영입이 없었고,
그리고 제르소 같은 경우 곧 복귀할 거라고 보지만 이번 제주전에서는 이제 결장이 좀 유력시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지환 그리고 김도혁 그리고 박승호 선수도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제주와 이제 좀 비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휴식기 직전에 이제 울산 상대로 이기며 홈 4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전에 3연패를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제 이어간 채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제주와 지금 최근 좀 인천에서의 그런 좀 분위기는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은 비슷하면서 느린 템포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도 이제 제주가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상관없이 공격 전개가 최근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제주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 좀 제주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이제 좀 요소는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제주가 더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문제는 제주가 최근 이긴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무난히 이긴 게 아닌 좀 동점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어 이제 이긴 경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진땀승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제주가 이기는 과정은 매번 좀 순탄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제주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좀 믿고 가져가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무승부 나와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뭐 이제 제주 햄문화 그리고 무승 쪽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좀 인천에 그런 좀 공격적이가 뭐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솔직히 지금 뭐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매번 좀 마무리 능력이 많이 좀 아쉽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좀 언더사이드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배당으로 제주 햄무알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FC 대 대전. 자, 일단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제 이적 시장에서 손준호 그리고 완병준 그리고 한교원 그리고 소타 등을 좀 영입했지만 이제 이승우 그리고 권경원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이강혁 선수 등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정승원 선수도 이제 끊임없이 좀 이적설이 돌았는데 이제 수원FC 입장에서는 다행히 좀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뀐 그건 좀 수원FC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김문환, 이제 마사, 그리고 천성훈 선수 등을 비롯해 이제 총 11명을 좀 영입하며 대대적으로 이제 좀 라인업을 확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약간 좀 확실히 좀 변화를 많이 깨한 건 좀 대전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 뭐 여전히 좀 기존 전력들의 결장은 좀 크다. 네, 뭐 이제 구택, 뭐 김승대, 이제 김윤규 선수 등 좀 여전히 좀 결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세종 선수와 그리고 이제 안톤도 이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좀 전력 누수가 큰데 이제 더더욱 지금 뭐 전력 누수가 커진 그런 좀 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주세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양 팀의 그런 좀 뭐 여름 이제 이적 시장 건이나 안 그러면은 뭐 이제 부상자들에 대한 부상자 및 좀 결장자에 대한 그런 좀 소식을 좀 전해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많은 영입을 했지만 문제는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합이 잘 안 맞고, 그리고 우려대로 아직까지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는 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대대적인 그런 좀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승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그런 좀 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약간 좀 대전에 반해 이제 뭐 수원FC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양 팀의 그런 좀 조직력 부분에서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 면에서도 수원FC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대전이 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원정승이 없을 만큼 원정 성적이 이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원정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대전이 원정에서 매우 약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수원FC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이제 일단 뭐 대전이 지금 영입을 많이 했다는 것과는 좀 별개로 아직까지 좀 조직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너무 약하다는 점을 이제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저는 수원FC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수원FC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가져간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FC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안산 대 부천. 자,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희훈 그리고 최정우 선수 결장 중이네요. 자, 일단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관우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정식 데뷔전은 다음 주 김포전이 될 거라는 그런 좀 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김포전이 좀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성남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원정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7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4위인 지금 이랜드와는 승점 지금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부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번 경기 이기면은 뭐 단번에 좀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안산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안양 상대로 홈에서 좀 3대2 승리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지만, 그 경기는 안양이 좀 수비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온전히 좀 안산이 잘해서 이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직전 경기 뭐 이제 안양 상대로 이겼다고 해서 뭐 안산이 뭐 경기력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절대 약간 좀 단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안산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안산에 비해서는 밸런스도 좀 낮고, 그리고 용병 선수들의 좀 최근 폼도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천이 그래도 안산 상대로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좀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이제 부천이 안산 상대로 많이 좀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부천이 더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부천이 유리한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여전히 좀 수비가 불안정한 거는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 수원 삼성 전부터 결과 상관없이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를 지금 뭐 배당이 떨어졌다고 해도 부천 정배 사이드를 이제 좀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뭐 안산이 좀 발목을 잡아도 이제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전반적으로는 부천이 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이런 경기는 뭐 근데 안산이 좀 뭐 무승부로 약간 좀 똥을 뿌려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 때문에 고민 끝에 요거는 부천 그냥 승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 접근하는 경기로 이제 좀 가져가는 걸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부천 햄무나 무승부로 접근하는 경기. 어느 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아무튼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대 부산 아이파크. 자, 일단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용병 포워드인 브루노 실바가 결장. 반면에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양 팀 다 이제 용병 선수들을 영입하며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터와 이제 이코바를 이제 좀 떠나 보내 대신 이제 몬타뇨 그리고 이제 뭐 카즈키를 이제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병준 이제 로페즈 등이 이제 좀 팀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헤이 이제 음라파 그리고 이제 이준호 선수 등을 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보강을 좀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뭐 이거 뭐 약간 좀 사견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이랜드 입장에서는 이코바가 좀 떠난 게 많이 좀 크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요약을 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랜드가 좀 공격을 주도하며 이제 좀 침투, 좀 컵백과 같은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부산의 수비를 흔들거나, 부산도 좀 빠른 역습을 통해 이제 수비가 헐거운 이랜드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좀 치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며 이렇게 좀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확실히 지금 뭐 이랜드의 그런 공격 전개 및 그리고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더 매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포워드인 브론 실바의 공백은 여전히 좀 거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 직전 충북 청주전을 제외하고는 최근 좀 매번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약간 충북 청주전처럼 저점의 경기력만 보이지 않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뭐 이랜드 상대로 비비는 그런 좀 경기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역배를 받은 부산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부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부산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신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2 여기까지 마무리됐고, 자, 그 다음에 뭐 J2 리그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고우 대 후지에. 자, 고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후제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고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군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3달 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뭐 고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거나 이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좀처럼 이제 리그에서 승과는 좀 연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군마 상대로 이제 좀 리그에서 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혀를 뚫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고우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유효슈팅을 거의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경기 내용도 군마한테 밀렸을 정도로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홈 가고시마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득점력이 폭발했고, 그리고 시즌 초반과 달리 현재는 지금 원정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도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원정에서 좀 연승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좀 좋은 편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또 경기 양상 봤을 때 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대체적으로 공격 전환이 좀 빠르고, 또 이제 역습 전개가 이제 괜찮다 보니
좀 한 번에 확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렸네요. 자, 물론 이제 고우가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긴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이제 홈에서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고우의 홈 성적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대체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후지에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지금 뭐 후지에다가 좀 원정이라는 점을 빼고는 고우에 비해 크게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후지에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후지에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에다 이제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슈로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미즈 대 군마. 자, 우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센다이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역시나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요코 FC한테 1위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시미즈는 비록 좀 센다이 상대로 이제 좀 역전패를 좀 당했지만, 네, 뭐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모치바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좀 이제 1위에 올라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리그 기준 지금 원정에서는 승률이 딱 50%일 정도로 이제 시미즈의 원정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리그 기준 뭐 홈에서 지금 뭐 10승 1무로 이제 가장 지금 홈 승률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홈에서 7연승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되게 좀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군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꼴찌고 같은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뭐 가고시와와 도치기와는 승점 10점 이상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마도 뭐 지금 남은 후반기에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면은 강등이 뭐 거의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것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좀 시미즈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군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 정의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에서 이제 볼이 좀 의미 없이 좀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시미즈 상대로 이제 빌드업을 좀 잘 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전개면에서 답답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뭐 군마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개가 좀 투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시미즈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막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시미즈가 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시미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뭐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시미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시미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네,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군마의 약간 좀 득점력에 따라서 언어바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현재 뭐 군마가 좀 시미즈 홈 시미즈 상대로 좀 골을 넣기는 다 좀 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이와키 대 에이메, 요거는 이와키 승
보거나 어느 거를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토 대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는 미토 프랜스, 고배당 무승부, 어느 거는 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카야마 대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 네, 지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지바 프랜스 보거나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죠.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